자, 이제 이 장에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제목은 원통좌표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천천히만 따라와 봐요. 한 면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거예요. 먼저 원통좌표계를 설명을 할 건데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현상, 자기현상 같은 걸 다룰 때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을 꼭 직각좌표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원통좌표계에서 바라보거나 또는 부좌표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현상 자체를 훨씬 더 쉽게 기술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직각좌표계와 부좌표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좌표계 사이의 서로 관계를 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데 좌표를 변환시켜서 어떤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더 복잡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산수 계산을 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왜 배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죠. 먼저 여기는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원통좌표계라고 해서 축을 X축, Y축, Z축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저 점까지의 벡터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봐요. 이렇게 그린 벡터를 그냥 A 벡터라고 한다면 물론 원점에서 그렸으니까 여기는 지금은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 위치 벡터를 만약에 A라고 그렸을 때 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직각좌표계를 써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통좌표계를 써도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오버를 해서 두 가지로 그려봐요. 하나는 점을 직각좌표로 아까 말했지만 상상을 해요. 육면체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봐요. 여기 원통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또 하나는 평행삼분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갔죠? 어떤 하나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얘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각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X, Y, Z로 직각좌표계로 이 점을 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통좌표계, 로,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를 이용해서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건 잘 이해를 했을 거니까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처리만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만큼 길이를 여기를 Z로 쓸 거예요. 이 길이를 Z축 방향의 길이를 Z로 쓸 거예요. 이게 크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각도 원통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원통좌표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이라고 쓸 거예요.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쪽 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축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 길이를 로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팔의 길이 이걸 로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축 방향에 여기 이만큼 길이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춰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로라고 하는 벡터에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X축 방향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파이예요. 파이기 때문에 이쪽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지금 여기가 파이면은 이쪽이 엇각으로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 길이는 Y축 방향의 길이는 로의 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 Y, Z로 X, Y, Z축에 대한 답을 지금 보면은 로, 파이, Z로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지금 기호 처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쪽은 X, Y, Z. 다시 말해서 직각좌표계의 요소예요. 근데 이쪽은 로, 파이, Z. 원통좌표계의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결정한 값을 가지고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에 썼어요. 그러면 반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로, 파이, Z고 이쪽은 직각좌표계 요소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직각좌표계 요소를 가지고 원통좌표계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방금 여기서 그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을 확인하게 되면은
로라고 하는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에 x축, 여기가 y축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파이는 여기가 파이예요. 그리고 이쪽이 90도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림을. 이쪽이 90도니까 여기 파이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탄젠트를 써서 계산하면 쉽죠. 하지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은 x일 테고 높이는 y일 테니까 이렇게 x분의 y로 써주고 탄젠트를 넘겨서 아크 탄젠트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 파이 돌아가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z는 지금 보면은 그냥 z예요. 그렇죠? 여기는 z축은 그냥 z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로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 요소를 써서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도 표현할 수가 있고, 거꾸로 직각좌표계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 요소를 써서 로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좌표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초기 구조를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한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는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 앞장에서 배운 직각좌표계 요소인 거죠. 왜냐면 지금 벡터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다르게 쉽게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A 벡터라고 하는 걸 저기다 그려봐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렸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방향성분이 세 축에 따라서 X축, Y축, Z축에 따라서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크기가 있을 거예요. X, Y, Z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공간상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X축, Y축, Z축의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관계를 찾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냐면 x, y, z를 지금 요 식에서 보면 x, y, z와 로 파이 z 사이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로 코사인 파이를 넣고, 그리고 y에다가 로 사인 파이를 대입하고, 그리고 z는 z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전체를 다 다루는 것보다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다루면 편해요. 왜냐면 단위 벡터가 크기가 1이고 방향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의 변환 관계식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찾을 거예요. 원통좌표계와 직각좌표계의 변환 관계식을 행렬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시킬 거예요.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각 방향의 단위 벡터, 다시 말해서 원통좌표계에서 단위 벡터, 각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분수예요. 여기가 이렇게 분수예요. 그래서 로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벡터를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로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면 그 값 자체의 크기값, 그 값 자체의 크기값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단위 벡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나눠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마다 여기 편미분,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들어있고, 또 하나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에 크기를 또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분수기 때문에 위에 분자 그리고 분모를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번으로 이렇게 와서 로를 구할 거예요. 로 방향 8길의 단위 벡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A 벡터를 로 방향에 대해서 편미분을 나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미분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들을 상수 취급해서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을 미분할 거잖아요. A 벡터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로가 있고 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값은 계산하고 여기는 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 취급해서 0으로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에 A의 X축 방향에 단위 벡터가 남네. 그렇죠? 그 값을 지금 여기에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로가 있으니까 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값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에 A의 Y축 방향에 단위 벡터만 남네요. 그 값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Z는 여기는 로를 포함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 상황에서는 상수 취급해서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1번 계산했죠? 그 값은 바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한 그 값 자체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구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은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될 테고, 그리고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어차피 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로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인 파이에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도 크기가 1이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뭐 나와요? 1 나오지? 그쵸? 그래서 여기 값 자체는 루트 값 자체를 계산한, 여기 크기를 계산한 이 값 자체는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값을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실제는 여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으로 일식을 나눠줬어요. 벡터에 대한 편미분한 크기 값을 가지고 벡터를 편미분한 값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나눠봤자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초기 지금 전자기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다음에 이번에는 파이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어요.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타 값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 있는 값 자체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편미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나오죠? 대신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파이로 편미분하는데 파이가 있네. 그리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 코사인 파이에 여기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나와요? 여기는 파이로 편미분했을 때 상수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 나와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1번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를 해야 돼요? 지금 구한 이 값 자체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크기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를 제곱시켜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테고, 제곱, 로의 제곱, 사인 파이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로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로를 묶어주게 되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테고, 그리고 로의 제곱에 루트 꼴이 있으니까 로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제곱에서 루트를 빠져나오면은 로만 남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뭐를 해야 돼요? 여기가 분수꼴이었으니까 지금 2번으로 1번을 나눠줘야 되겠죠? 편미분한 크기를 벡터를 편미분한 거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로로 여기를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나눈다 하고 로를 가지고 나눠봐요. 그러면 로로 약분되고 로로 약분되죠. 그래서 우리는 로를 약분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파이하고 단위 벡터가 남는 거고, 이쪽은 로 없어지고 플러스 코사인 파이하고 여기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시작한 김에 다시 해보죠. 세 번째는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쪽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Z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단위 벡터가 남겠네. 그래서 여기가 단위 벡터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구한 거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루트 씌워도 그냥 1이 남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수꼴이기 때문에 2를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그대로 여기에 단위 벡터 꼴, A의 Z방향의 단위 벡터 꼴이 이렇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 자체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식을 여기를 1번 1식, 여기를 2식, 여기를 3식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논리전개를 했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직각좌표와 원통좌표 사이에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한열식으로 표현해서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1, 2, 30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넘어가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썼던 1번, 2번, 3번식에 대한 식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식 자체를 4번으로 썼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구한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루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에 있는 단위 벡터가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도 바꿀 수가 있겠지? 반대로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요 그림처럼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루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계산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으로 시험에서 여기는 고려를 안 해도 되니까 이 두 식에다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코사인 세트를 곱해주면 되겠네. 코사인 파이네요. 코사인 파이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고 그래서 여기를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이 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를 한열로 바꿔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산수 계산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봐요.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은 x, y, z 직각좌표계의 요소로 원통좌표계의 요소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반대예요. 루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계의 요소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나타낸 거예요. 이들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한열을 빼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부터 전개를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5번식이라고 놓고 나서 이 5번식을 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쓴 게 여러분들 앞에 장에서 직각좌표계에 있을 때 벡터였었어요.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A 벡터의 크기에 방향성분, Y축 방향의 크기에 방향성분, Z축 방향의 크기에 방향성분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단위 벡터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 요소를 5번식에 있는 요소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뭐로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쪽은 x, y, z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값 자체를 넣어줘서 우리는 루, 파이, z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묶어줘요. 묶어주게 되면은 이만큼으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보면은 이쪽은 A, 루라고 하는 원통좌표 요소, 이쪽은 파이, z라고 하는 루, 파이, z라고 하는 원통좌표 요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좌표계를 수비하는 데에서 앞에 있는 이만큼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루 방향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다 크기 요소니까. 그래서 여기가 A, 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도 단위 벡터 앞에 있는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 앞에 있는 이만큼도 얘 파이 방향의 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식에서 봐도 A의 Z 방향의 앞에 있는 여기가 Z축 방향의 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밑줄로 그은 이 부분을 A의 루, A의 파이, A의 Z로 놓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그걸 한번 써봐요. A의 루 한 다음에 이만큼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A의 파이 쓴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등등 하는 내용을 써보고 그리고 다시 그 아래쪽으로 A의 Z 한 다음에 여기는 A의 Z밖에 없네. A의 Z 단위 벡터를 이렇게 한번 단위 벡터는 빼고 A의 Z까지 한번 써봐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렬이 곧바로 보여요. 행렬이 이런 행렬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 파이 Z 있고 그리고 아까 는 있었죠? 는 있고 그리고 그 요소 여기는 요소 있고 여기 세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각 성분의 크기는 뒤쪽으로 넘겨주고 여기도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써주고 크기의 요소는 뒤쪽으로 넘겨주고 열로 바꾸고 그리고 이쪽도 여기는 파이하고 루하고 파이 값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0일 테고 여기는 1일 테니까 1로 써주고 이렇게 크기 요소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바로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쉽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A의 로는 A의 로는 그럼 이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파이의 AX 여기 코사인 파이의 AX 나올 테고 이렇게 곱하면 사인 파이의 AY 사인 파이의 AY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곱하면 0이니까 뒤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곱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텀으로 나올 테고 여기 이놈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0 곱하면 0이니까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 밑줄 그은 부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여기 곱하면 A의 Z만 나오니까 A의 Z만 나오는 거고 밑줄 그은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만든 거를 이것처럼 이렇게 매트릭스를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편한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야기나 공학 입장인 거니까 한 번 정도만 정리하고 활용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행렬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설명하는 대로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의 벡터 성분으로 변환할 수 있는 행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직각좌표 요소인 거잖아요.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이만큼 여기 행렬 안에 들어있는 값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의미부여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역변화를 시켜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구하면 여기는 그냥 역변화 시킨 거예요. 역변화 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요만큼 있는 값을 앞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 앞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변화 시켰다 그래서 역행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시행렬을 역변화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구했냐면은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 값, 이 행렬값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죠. 이번에는 원통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행렬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순서를 이렇게 먼저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4번식에서 다시 논리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수월하게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증명한 4번식 내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식 자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구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논리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 값 자체를 기본 벡터골에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골을 기본 벡터골에다 넣으려면 우리는 원통좌표계에서 기본 위치 벡터에 대한 식을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 식을 갖다 쓰면은 여기도 똑같이 A의 로 그리고 A의 파이, A의 Z를 각각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해서 여기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찾을 거냐면 우리는 이 식 자체 내에서 이것처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요소 AX, AY, AZ꼴로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게 되면은 이 논리하고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줄을 이렇게 그은 부분이 틀림없이 이쪽에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X축 방향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Y축 방향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에서 이 부분이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기도 AX는 하고 이만큼을 옆으로 써보고 그 밑으로 내려서 A의 Y하고는 하고 이만큼 값을 써보고 그리고 A의 Z는 한 다음에 이 값을 써보세요. 그러면 행렬 모양이 금방 보여요. 행렬 모양 보여요? 여기도 반대로 보면 금방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코사인 파이에다가 A 로를 곱한 거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에다 A를 로로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다 A 파이를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다 A 파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금방 이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원통좌표계를 직각좌표계의 벡터 성분으로 변환할 수 있는 행렬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역변환이에요. 역변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만큼 부분을 앞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는 역변환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도는 꼭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해봐야 돼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바꿀 수 있는 변환 행렬, 그리고 또 하나 원통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변환 행렬까지 한번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학습은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은 이거 그냥 완전히 산수인데 이렇게 생각나는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나 공학도는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 없는 수식을 보고 거기에다 의미를 붙여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재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꼭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뒤에 부좌표계 사이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근데 부좌표계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배우고 있었던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편미분을 이용을 해서 값자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해봤어요.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편미분을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림을 조금 잘 그리고 잘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좌표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런 값들을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 구조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나 하는 거를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제목대로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의 관계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건데 여기 마우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내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원통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구했던 식이에요. 여기 4번, 5번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잠깐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원통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원통을 지금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잘라서 일부 단면만을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가죠?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단위 벡터를 한번 여기다 그려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을 뭐라고 잡았고 돌아가는 방향,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실제는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회전하는 방향을 파이로 잡았고 그리고 이 길이 자체를 Z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로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틀림없이 이쪽이 단위 벡터가 로 방향이 될 거예요. 팔 방향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8이라고 했던 거. 이게 8이고 이게 검은색깔 얘가 단위 벡터예요. 했던 그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그게 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Z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Z방향은 플러스 축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쭉 위쪽으로 무한대를 잡는다면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이게 팔의 길인 거고 우리가 Z축 방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단위 벡터를 그려봐요. 그럼 여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X, Y, Z축 세 가지 축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여러분들은 잘할 거예요. 근데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X축, Y축 공간으로 다시 그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Z축 이쪽에서 X축과 Y축 공간을 내려다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Z축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좌표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단위 벡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이 팔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팔의 방향.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팔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만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굵게 칠한 벡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P점이에요. 이 점이 P점. P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단위 벡터가 지금 이게 됐기 때문에 로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으로 회전된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Z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면에서는 Z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여기는 Z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Z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Z축의 크기는 점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Z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의 방향과 돌아가는 각도의 방향 이쪽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다음에 먼저 저쪽 값을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여러분들은 프로젝션을 시키면 돼요. 벡터가 있으면 무조건 성분분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축 자체는 지금 여기를 X축으로 잡을 거예요. 이쪽을 Y축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잡고 나서 그리고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AX의 단위 벡터 방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빛을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AX축에 있는 이 벡터가 그림자 벡터가 이쪽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수평으로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평으로 빛을 비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밑에 쪽은 위쪽에서 수평으로 빛을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코사인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파이가 될 테고 이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방향은 지금 어느 방향이 되는 거냐면 A의 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그 뒤에 이쪽 그림자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억각으로서 이쪽이 파이기 때문에 이쪽은 원래는 A의 X의 사인 파이 방향인 거죠. 그런데 A의 X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인 거냐면 원래 지금 이렇게 이쪽 그림에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림자는 반대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A의 파이의 방향은 파이의 방향인데 방향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A의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A의 X축 방향을 그림자 벡터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A의 X축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유도하신 여기 A의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있듯이 이쪽에 코사인 파이의 로의 방향, 코사인 파이의 로의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사인 파이의 방향, 위에서 보면은 사인 파이의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이해가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걸 구해보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A의 Y 방향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 자체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바꿨어요. 이쪽도 X축과 Y축으로 놓고 저 그림 자체를 지금 어떤 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냐면 여기에 A의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Y축 방향은 지금 이쪽이 축이 Y이기 때문에 이쪽이 Y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 벡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프로젝션을 시켜요. 빛을 이렇게 비치면 이쪽에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빛을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고 이쪽이 파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원래는 A의 Y의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A의 Y는 1이니까 없애고 사인 파이가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은 지금 어느 거냐면 이 방향이 거니까 여기에 이 방향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파이면은 여기가 억각으로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A의 Y의 코사인 파이예요. 그런데 A의 Y를 1이라고 없애주고 그리고 방향은 지금은 여기가 파이 방향인데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A의 파이 방향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이걸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Y라고 하는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사인 파이의 로 방향, 여기에 사인 파이의 로 방향,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코사인 파이의 파이 방향, 코사인 파이의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Z축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쳐다봤을 때 눈 방향과 같아서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 그림으로도 여기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들 가요? 한번 그림을 한번 가지고 꼭 구해봐요. 그러면 지금 제 설명에서는 그러면 꼭 이 그림으로 그릴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원통 좌표의 요소들을 구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x, y, z 라고 하는 직각좌표의 단위 벡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그림 자체를 먼저 A의 X, A의 Y라고 하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로 파이 z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쪽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프로젝션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쪽 값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다 오버랩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자를 가지고 말을 할게요. 만약에 A의 로라고 하면 A의 로 방향 여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로 벡터는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으로 두 개를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러면 로 벡터가 나오잖아요. 이 끝에까지예요. 이 끝에까지 여기까지 있고 빛을 비춰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그림자 벡터가 생기고 빛을 이렇게 비추면 이만큼 가서 여기에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A의 로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크기가 1이기 때문에 크기 1은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자 벡터의 방향은 A의 X축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A의 X축 방향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해갔죠? 그리고 빛을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지금 이 벡터가 쭉 가서 여기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면 이쪽도 파이예요. 그러면 이쪽은 A의 로 단위 벡터의 사인 파이고 방향 자체는 지금 Y축 방향일 거예요. Y축 방향이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도 사인 파이의 A의 Y축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놓고 프로젝션 시켜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이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A의 파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의 파이 방향도 우리가 좌표축을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분석은 어떤 걸 할 거냐면 A의 파이기 때문에 A의 파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빛을 위에서 비춰요. 그럼 틀림없이 이만큼에서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빛을 이쪽에서 비치게 되면은 이보다 기네 이만큼에서 여기에 그림자 벡터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비쳤을 때 여기는 지금 각도 자체가 이쪽이 파이면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여기가 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사인 파이 값이 나오네요. 사인 파이 값이 나오고 방향 성분 자체가 지금 이쪽이 X축인 거죠. 이쪽에 X축이 여기가 플러스인 거니까 이쪽은 반대축이니까 마이너스 X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X축 방향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 벡터는 여기에 생긴 거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X축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값 자체는 이렇게 내렸을 때 사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생긴 거 여기를 프로젝션을 이렇게 시켰을 때 이쪽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향은 A의 Y축 방향일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값 자체는 지금 요벡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는 이것처럼 비합적 구조를 가지고도 똑같은 값들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눈에 이렇게 쉽게 보여요. 하지만 구좌표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 구좌표계를 생각을 할 때는 아까 했던 방법, 편미분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대수적으로 논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이 두 가지는 여기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서 프로젝션 시켜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쪽도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서 벡터를 프로젝션 시켜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꼭들 한번 구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